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마지막 7월 오후 2시입니다. 또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 만나고 와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언론이 전하고 정권이 살을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환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정말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진정성이 있다. 믿어주자. 그때부터 저는 일관되게 김정은이는 죽었다 깨나도 핵을 폐기할 수 없다. 김정은에게 핵을 폐기하라는 말 자체가 무리다. 코브라에게 독을 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고 한 말이 없다.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김정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 5, 6, 7, 8, 5개월이 지났네요. 결국 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저는 무슨 신통수가 있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측을 했느냐. 저는 핵 미사일보다는 북한 정권의 본질이 뭐냐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이 뭐냐. 북한 정권의 본질을 알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추구해온 대남 적화통일,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 이 목표를 버렸느냐 여부이다. 버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그러면 버릴 수 없다. 북한 체제가 수비용으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바깥에서 만든 거짓말이다.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한의 핵무기가 체제 유지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반드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맹세를 계속 거듭해서 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에 그래 적혀 있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고,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면은 북한 체제의 전략 정책 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방향에서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뒷받침하는 정보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났습니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민간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ICBM을 계속 만들고 있다. 플러스 폼페이오 장관이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 즉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 물질도 계속 만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핵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핵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비핵화는 무슨 비핵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이 비핵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자들, 더구나 안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 결과는 나라를 망칩니다.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속으면은 속은 대로, 알고도 속은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공모했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평양 외곽의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 ICBM 계속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미북 회담 이후에
폐기 대상으로 지목돼 왔는데 오히려 미사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트럭 등 물자 운반 수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현재 산음동 공장은 가동 중이다. 가동 중이다. 이곳은 과거에 ICBM을 만들었던 곳이니까 지금도 ICBM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이죠. ICBM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ICBM은 포기하는 척하면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과 핵폭탄 상당수는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핵 폐기했다는 신용을 하고 미국, 북한 수교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핵우산 폐기한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 즉 ICBM을 미끼로 던진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능력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핵물질 생산 공장, 그 다음에 미사일 생산 공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핵미사일, 이런 게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하나를 조금 잘라서 판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한 덩어리로 이게 전부 다 없어지든지 전부 다 있다든지 이렇게 봐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찔끔찔끔 파고 있는 게 뭡니까? 김정은이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안 갔으니까 이거 진짜 폐기한 건지 쇼를 했는지 모릅니다. 쇼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거는 금방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데 설치할 수도 있고 어차피 풍계리 핵실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부가 너무나 6번 폭발하다 보니까 내부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어차피 쓸모없는 것을 폐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액체, 미사일, 연료, 실험장을 해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이미 액체 엔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그럼 더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해체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북한이 몇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영변에 있는 거. 이게 핵폭탄 만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공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안 된 것을 미국에서는 2개 이상으로 봅니다. 그 중에 특정을 한 게 평양 교외에 있는 강선이란 곳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되어야 됩니다. 즉 핵폭탄을 만든 원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하는 것, 이게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쇼입니다. 쇼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6월 12일 날 트럼프와 만났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애매모호한 합의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해석이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북한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다.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을 같이 줄이는 방향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두고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속회담을 폼페이오가 가서 해봤자 여기서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일은
남북 간에 약속만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는 논란거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북한이 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합의문에 정확한 해석을 놓고 몇 년 동안 싸우다가 보면은 시간을 벌게 되죠.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핵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2년 안에 한 핵폭탄 100개 이상 딱 갖춘 다음에 영국 정도의 핵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버는 사이에서 중국, 한국에 작용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킨다. 그럼 급할 게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한의 경제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가 비슷한 수준까지 빨아먹겠다, 착취하겠다. 이런 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2018년 7월 31일 현재입니다. 다행히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언론이 살아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살아있어요. 지금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정보를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정보기관, 즉 CIA, 미국의 국방부의 밑에 있는 DIA 또는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뭐 NSA 등등 이런 정보기관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북한에 속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보를 이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줄기차게 지금 대언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당장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정보 흘린 사람 잡아넣고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언론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미 요새 트럼프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두고 씹히는 게 있습니다. 6월 12일 김정은을 만나고 아주 황당한 합의를 하고 돌아와서 띄운 트위트.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편안히 주무세요. 한 이 트위트가 두고 트럼프를 지금 바보로 만드는 기사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CNN 같은 미국의 정통 언론 기관이 그래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미워하는 보수 인사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트럼프를 너무 비판한다고. 그러나 지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의 트럼프 비판이 없었더라면은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김정은의 페이스로 끌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언론이 있으므로 이나마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속으려고 해도 속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권력이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진실의 핵심은 뭐냐?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선전해주고 전달해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그게 주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